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걸 스마트폰을 가로로 할 수 있어요? 네네. 약간. 근데 이게 지금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니, 아닙니다. 들고 있는 거예요? 고정할 곳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거 네네. 괜찮을까? 팔 아프면 얘기하세요. 네,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9월에 네. 첫 경기 갖고 나서 오랜만에 인터뷰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 경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준비한 대로 잘 된 경기였나요? 아니요, 준비한 대로 하나도 안 된 경기죠. 뭘 준비하고 뭐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없는 경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찬성이 형이랑. 근데 이제 그게 전략 수행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작전은 뭐였는데요? 클린치? 이제 클린치를 좀 더 사용하고 뭐 넘기면 좋긴 하지만 이제 뭐 약간 좀 더 케이지에 가둬놓고 이제 좀 더 이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잘 안 가둬졌나요? 페트리안이? 아니, 안 걷어진 게 아니라 네. 이게 아예 1라운드 시작했을 때 보면 이제 제 스탠스도 그렇고 아예 되게 낮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레슬링을 좀 사용하려고 스탠스도 낮췄는데 잽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1라운드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정신줄을 사실 저가 좀 놀랐어요. 이게 맞으니까. 원래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게 맞으니까 막 뒷손도 막 얹히고 막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점점 막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신을 놨습니다. 이게 큰 무대에 약간 좀 부담에 제가 이제 졌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제 일단 케이지 싸움을 오랜만에 했던 거잖아요, 사실. 네네. 딥에서도 케이지 싸운 적 있나요? 네, 딥에서는 거의 이제 제가 이제 한 오전까지, 그러니까 딥에서 말고 총 전적 한 오전까지, 오전 6전까지만 이제 링에서 했었고 딥도 이제 케이지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이제 끝에서는 이제 거의 케이지에서만 시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그냥 케이지 적응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 일단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다. UFC의 부담감 그리고 정신줄 놓음 네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네. 인터뷰에서 말을 지난번에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페트리안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는 것도 2016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사실 좀 마음의 결정을 약간 좀 했어야 했어요.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아직 페트리안이랑 싸울 때 그때 시기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운동을 많이 못할 때라 이게 뒤로 빠질 바에야 이제 싸움의 흐름으로 이거를 이끌어서 어쨌든 이제 걔랑 저랑 테크닉 차이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싸움의 흐름으로 이끌어서 이기겠다. 결국 이제 케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대기실에서 이게 안 풀리면 이제 싸움으로 풀겠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화제가 된 건 일단 뭐 패배는 아쉬운데 네. 화제가 된 거는 그 경기 중에 네네. 일단 많이 웃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네네. 평소에도 이렇게 잘 웃는 스타일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스파링 할 때도 네. 그렇고 이제 뭐 평소에 체력 운동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힘들면은 힘들다고 느끼는 것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 페트리안 경기에서 웃었을 네. 때는 어떤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동 반사였던 거예요? 뭐 별 느낌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약간 진짜 싸움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이건 싸움의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의미는 없었습니다. 진짜로 약간 그러면 그게 오히려 웃었을 때 약간 핀치에 몰렸을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가요?
맞았을 때 사실 나온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맞거나 이제 뭐 맞았을 때였죠. 맞았을 때 상대가 어쨌든 강하다는 거니까. 아프진 않고 그때? 아픈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픈 건 없었고 제가 한번 흔들렸었던 적이 있는데 펀치에 그게 2라운드 초반에 완전 극초반에 흔들렸어요. 그게 다른 펀치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그게 흔들리더라고요. 2라운드 초반에 정신은 사실 집중 한번 잘 못해가지고 그때 하나 걸렸어요. 한 5방 6방 연속으로 맞는 게 있는데 그때만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원래 좀 맷집이 좋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 턱에 대한 그게 확신이 없었고 좀 웃기긴 한데 누구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덜 맞고 싸울까, 안 맞으면서 이제 시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타입인데 어떻게 그 시합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손진수 선수 웃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네네. 합성을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아, 네.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셔독 쪽에서 이제도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가 됐든 뭐 저는 뭐 관심이고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 별명을 네.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그 UFC에서는 따로 별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원래 별명이 아직 없어요. 이제 별명이 없어가지고 한 경기 일단 더 해보고 뭐 찬찬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일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일단은 근데 뭐 아직 뭐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뭐 한 경기밖에 안 했는데 뭐 별명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네. 코리안 스마일로 그냥 요새 코리안을 다 붙이니까. 농담이고요. 네. 자, 저기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네. 그 페트르 얀이 너무 잘 나가요. 네네.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랭킹 오늘 발표됐는데 4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페트르 얀과 그렇게 싸운 손진수가 사실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또 이게 페트레안 경기 할 때마다 이제 뭐 이종격 뒤가패나 이런 데 올라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사실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김훈 선수처럼 제가 이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뭘로 해든 졌던 경기라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 원래 그 정도 하는 선수였어요. 페트레안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5위 안에 들어갈 거다. 뭐 챔피언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까지 딱 간 것 같아요. 벌써. 손진수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빨리 가야죠. 네. 많이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UFC 벤턴급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어제 헨리 세우도가 챔피언이 됐어요. 네네. 말론 모라에스를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사실 저는 말론 모랄레스를 이길 수도 있다고 보긴 봤는데 이제 승률로 따지면 이제 그래도 모랄레스가 좀 더 높지 않나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네. 이게 뭐 벤턴급에 더 좋은 일일까요? 세우도가 챔피언이 된 게? 플라이급 챔피언이 벤턴급까지 먹은 게.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패더급에서 에드가랑 이제 할로웨이가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만에 하나 에드가가 할로웨이를 이긴다면 이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아요. 세우도가 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코너 맥그리거가 이제 라이트급에서 챔피언을 먹었던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벤턴급에서 사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특별히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만 안 일어난다면. 지난 2월에 원래는 그 이시아라 테르토 경기가 들어왔다는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경기를 이제 손진수가 이제 못 치렀기 때문에 강경호 선수한테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경기를 못 치른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그때 이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게 제 시합 오퍼랑 같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는 결과랑 10분 뒤에 찬성이 형한테 시합 오퍼가 왔다는 게 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똑같이 말했지만 시간을 돌려도 그런 시합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아버지가 아무 일 없으셔서 아무 일 아니신 걸로 돼가지고 괜찮게 됐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나 몸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고. 네, 그럼요. 항상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버지 결과 나온 이후로 1월부터였죠. 1월 중순부터 계속 시합 준비를 사실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오퍼 들어오면 땜빵이라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정상적인 오퍼가 이렇게 와가지고 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됐습니다. 네. 7월 21일이고요. 네. 샌안토니오에서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UFC 온 ESPN 그리고 상대가 마리오 바티스타라는 선수예요. 좀 그 익숙하진 않은 선수인데 딱 오퍼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선수에 대해 좀 알고는 있었는지. 아, 그 선수에 대한 느낌이요? 네네. 아니 오퍼가 왔을 때에 대한 느낌. 네, 되게 좋았죠.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중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UFC 쪽에서 그 오퍼가 들어오기 전 확정이 되기 전에 곧 연락을 주겠다라고 이제 현철비한테 답장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조성빈 선수 시합 뛰었던 6월이 스웨덴 대회라도 뛰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오퍼가 들어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로. 이 선수 어떤 선수예요?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마리오 바티스타? 네, 분석했고 이제 뭐 MMA 랩에서 나온 이제 뭐 전형적인 이제 MMA 선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뭘 잘한다는 건 없는데 특별히 뭘 못하는 것도 없고 딱 전형적인 MMA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코리안 좀비 MMA하고 이제 MMA 랩이 약간 자매 팀이에요. 형제 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벤 앤더슨이 그쪽 소속이고 굉장히 정찬성 선수와 절친이고. 네, 맞습니다. 이거 서로 너무 잘 알고 들어가는 게임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찬성이 형이랑 핸더슨 선수가 잘 아는 거는 확실한데 마리오 선수랑 저는 뭐 전혀 모르는 관계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기 이 손진수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정찬성 선수 그 인스타 라이브를 들었는데 손진수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손진수 선수가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거다 앞으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똑똑하잖아요. 외고 출신이 아닙니까? 외고? 과학고 출신. 과학고 출신. 과학고 당연. 네. 과학고. 이과입니다. 네. 예? 이과입니다. 이과. 이과. 네. 과학고. 이제 그 공부도 꽤 잘했고 일단 이 격투기로 들어온 케이스 중에는 좀 드문 케이스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취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뭐 각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자 다를 텐데 저는 아직은 제 나이 때 지금 제가 이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꿈이라서 조금 더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지금. 혹자는 좀 그러면 약간 차선책이 있으니까 이 어떤 파이팅의 절실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팅의 절실함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운동을 누구보다 어떤 선수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절실함이라고 하면 그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최근에 약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약사가 된 게 아직 약사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약대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장을 따면 이제 4년 지나서 졸업장 따면 이제 약사가 되는 거고 이제 약대에 이제 입학을 한 거죠. 네. 그러면 4년 동안 4년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계획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병행할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약대 들어간 거 아닐까요? 어떤 계획이?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 상황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뭐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오고 뭐 조금 이제 하나에만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 시기가 온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뭐 휴학이란 것도 해도 되는 거고 뭐 어차피 학교는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그래서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약간 약학에 대한 네. 이런 그 학식이 좀 없는 건가요?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건가요? 저 햇병아리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저는 딱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대 들어갈 만한 공부를 했으면 딱 보면은 선수들이 약을 한 선수들과 안 한 선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몸 상태와 경기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저 혼자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랑은 좀 달라요. 약사랑 이제 그 스포츠 계열 쪽 이제 약물 쪽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달라가지고 아예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습으로. 네, 그런 오히려 거는 아예 진짜 독학으로. 스포츠 쪽으로 계열 공부 따로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 그쪽으로 하려면. 관심은 좀 있지 않아요, 그쪽에? 그쪽으로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제 관심 있다기보다 이제 그냥 스포츠 생리학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 선수다 보니까 이제 운동 선수로서 이제 몸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냥 뭐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딱 그러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정찬성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 있어요. 네네. 네. 이 원래는 이제 손진 선수 훈련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 선수 네. 경기가 먼저다 보니까 네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혼자 준비를 하게 되나요? 찬성이 형이 이제 코치 그리고 감독이기 전에 이제 찬성이 형이 선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꿈을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찬성이 형이 지금 챙겨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제가 찬성이 형 아래로 들어올 때 이미 각오를 했던 부분이라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시합 준비 자체는 워낙 찬성이 형이랑 한지 오래도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변화를 줘서 이제 올해 제가 페트리안한테 지고 나서였죠. 이제 지고 나서부터 그 상무 저희는 국가대표 국군 체육부대 있잖아요. 네. 국군 체육부대 복싱 코치님이 이제 김재경 코치님이라고 이제 저랑 친한 형이 있어서 이제 그 코치 형한테 이제 계속 이제 타격적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제 가서 전지 훈련도 가고 있고 문경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컨디셔닝이나 그런 쪽은 이제 저기 더스틴 포일의 아메리칸 탑팀 그 컨디셔닝 코치 이제 필다로라고 있는데 필다로 쪽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이제 그쪽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그걸 따라서 지금 컨디셔닝 그러니까 뭐 네네 뭐 계속 이런 연락하면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약간 원격 과외를 받는 셈인데 네네. 과외비는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그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일단은 저는 그냥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일단 연락을 했어요. 메일로. 나 누구누구고 어디 소속인데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선뜻 이제 필다루 코치가 이제 개인 번호를 자기한테 직접 연락을 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그건 그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구입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쪽에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줘서 네. 좋아져요?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나요? 저는 요새 좀 변화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트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컨디셔닝 쪽에 대한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다. 그 코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전교 1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무작정 내가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게 퍼포먼스가 시합 때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이 코치는 이제 결국에 이제 효율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시고. 네, 일단 이번 시합 한번 제가 이제 제 몸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고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은 뭐 더 계속 하고 아니면은 이번 시합 끝나고 일단 직접 가서 배워볼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 경기 좋게 결과가 나고 연말에 네. 만약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기면 한 9월이나 10월쯤에 경기를 바로 또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진짜로 제 목표는 남은 기간 동안 3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기 포함해서. 올해? 네. 그래서 7월에 하고 뭐 가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안 다치고 잘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안 다치기만 하면 뭐 결과만 좋고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제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 일단은 시합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시합을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항상 저는 모든 시합에서 그랬듯이 그냥 하루하루 더 강해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 하루하루 강해지다 보면 이제 제가 그 선수보다 시합날 더 세면 제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꼭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으로. 그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이 맞으면 웃겠지만 많이 안 맞아 웃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웃으면 되니까 끝나고. 네, 그러니까요. 네, 끝나고 그렇습니다. 웃는 빨리 모습으로. 웃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